오늘도 이제 정경심 교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어제 이제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자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김경록 씨 재판이 있었는데 이 재판에서 굉장히 김경록 씨가 혐의를 다 인정을 해서 정경심 교수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된 것 같거든요. 아니 그러면 혐의를 인정을 해야지 그럼 증거 보존했다 그래요? 네, 아니 왜냐하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보관을 하고 있던 자택용 그다음에 동양대에 있던 하드디스크를 보관을 하고 있다가 검찰에 제출을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정경심 교수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남부터미널 근처 전자상가에서 하드디스크를 구입을 했고 자택에 가서 교체했다는 것까지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혐의를 부인을 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자기의 형량이 가중되는데 변호사랑 상의해서 이것까지 증거로 나왔으면 혐의를 인정하는 게 내가 가장 처벌을 피해가는 것이다. 그렇게 전략을 세운 거라고 봐야 되겠죠. 아, 그렇게 볼 수 있군요. 변호사님 오늘 뭐 정경심 교수 재판도 열리는데 앞으로 이 자산관리와 김경록 씨의 이 증언이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김경록 자산관리인의 어제 증언은 그냥 본인의 어떤 증거 은닉 혐의를 인정한 것이고 네. 증거 은닉을 정경심 교수가 교사했다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은닉했다는 증거물이 뭔가 범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여야 되는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는 이 부분이 정경심 교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네. 이분이 자산관리인으로서 그 정경심 교수가 그 주식을 사고 파는 데 있어가지고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미 있는 진술이 나왔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지금 뭐 김경욱 씨 진술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사실 야당의 프레임이기도 하잖아요.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계속 언급을 하는 게 이게 총선에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어요? 조금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여론이 어디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쳐야 되냐면 20, 30대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이잖아요. 조국 전 장관도 본인도 사과를 했잖아요. 어쨌든 본인은 뭐 범죄 행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한테 상대적 박탈감을 준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어요. 그게 가장 큰 파장을 불러온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뭐 어떤 권력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 본인의 자녀들 어떤 형태로든 혜택을 줄 수 있는 구조가 이루어진 거. 이것 때문에 사실 젊은이들이 분노했기 때문에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이 이슈를 가져오면 가져올수록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20, 30대 젊은 세대들 특히 이제 직업 찾거나 취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어필이 될 수 있는 요소예요. 그러다 보니 이걸 프레임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총선과 조국 프레임을 연결시켜서 가능한 한 이 프레임이 먹히도록 만들려는 게 통합당의 의도라고 보여지고 민주당은 선을 자꾸 그으려고 하죠. 왜냐하면 이 프레임이 들어올수록 사실은 젊은 층의 실망감이 확대될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국 프레임은 결국 그래서 김종인 선들이랑도 가는 곳마다 조국 얘기하잖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결국 이 프레임을 가지고 젊은 세대나 아니면 20, 30대 청년층의 어떤 지지를 끌어내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총선에서 이 조국 프레임이 등장하고 있는데 국회의원 후보 토론회에서도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총리 시절 조국 수사를 하는 검찰을 향해서 비난의 목소리를 내면서 조국을 옹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마음의 빚이 없다. 이렇게 조국을 소위 손절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개인적인 마음의 빚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입니다. 그 당시 검찰은 공정했던가, 국민들의 검찰개혁 요구는 합당한 근거가 있지 않았던가. 고민정 후보, 이제 대변인직을 벗으셨으니까요. 개인적인 입장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조국, 정경심 부부에게 이런 행태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습니까? 제가 대변인으로 있을 때도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것이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는 게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대변인 생각이 때는 듭니다. 그런 답변이 통할 수 그리고 있지만 지금 검찰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히려 궁금합니다. 조국 부부의 이러한 위법행위, 기소해서 재판받는 행위에 대해서 동정심을 가지시고 계신 겁니까? 분노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무 느낌이 없는 겁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의견을 밝히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변호사님.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통합당이 대안이 없으니까 자꾸 조국 전 장관을 꺼내든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대안이 없는 게 아니라 조국 전 장관 사건은 지난해 여름부터 해가지고는 대한민국을 뒤흔들어놨던 사건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는 거는 당연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 거는 저는 후보자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낙연 후보는 뭐라 그랬냐면 화제 전환을 했어요. 검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화제 전환을 해놓고 고민정 후보 같은 경우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저기는 지금 개인적으로 나간 자리가 아니라 한 정당의 후보자로서 공적인 자리에 나간 자리 아닙니까? 저는 저런 식으로 할 거면 TV 토론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반대급부로 나오는 게 특정 진영에서는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전지현 변호사님, 이제 열린민주당, 여기가 이제 비례 전문 정당이기도 한데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황희석, 조대진 비례대표 후보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과 장모를 고발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내용이죠? 이 사건 정리해 줄게요. 먼저 지금 네.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과 장모를 고발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정치적인 의도는 표심 집결이라고 봐요. 예. 뭔가 이렇게 파일을 키움으로 인해서 서초동 민심을 열린민주당의 표로 끌어들이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네네. 고발 내용을 보면은 부인과 관련해서는 뭐 주가 조작 혐의가 있고 장모와 관련해서는 사기죄가 끼어들어가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 부인과 관련한 주가 조작은 사실관계를 읽어봤는데 2010년에서 11년경에 모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사고팔고 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차익을 남겼다는 부분이고 네. 장모와 관련해서는 이제 장모가 사기 행위에 가담을 했다는 건데 장모 사기와 관련한 부분도 여러 갈래가 있는 건데 그 중에 하나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났고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법원이 장모의 손을 들어준 거나 마찬가지 결과가 나왔고 이 부인과 관련해서 주가 조작했다는 거는 경찰이 내사를 진행했다는 건데 검찰이 아니라 경찰입니다. 네. 당시 내사 대상의 그 부인, 윤석열 총장의 부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예. 지금 나온 이 사실관계를 가지고 제가 혐의가 있다 없다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예. 그런데 지금 윤석열 총장의 이 가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당시 청와대는 뭐라 그랬냐면 법적인 문제 없다 그랬거든요. 예. 근데 결국 이 문제를 최강욱 후보, 청와대의 전 비서관이었던 최강욱 후보가 다시 지금 꺼내든 격이어서 결국 우리가 인사검증을 잘못했다는 게 아닌가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아까 제가 반대급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열린민주당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언급을 하면 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이고 이게 계속 무한 반복이 되면 아까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우리 전지현 변호사님은 뭐 표심을 모으려고 하는 거다라고 의도를 분석해 주셨는데 열린민주당 또 더불어민주당 각각 이거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에게 유리한 것들을 활용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이슈를 자꾸 부각을 시켜서 예.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정부에 대한, 그러니까 현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서 표를 끌어오려고 하는 것이고, 네. 윤석열 총장 관련해서는 본인도 사문서 위조를 인정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전제부에서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인사청문회 할 때 청와대나 정부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옹호했다고 반대로 얘기하면 그 당시 지금의 통합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나게 공격했어요, 이 문제. 네. 그리고 이 문제를 계속 문제 삼았고요. 예. 사기죄 그때 사무소 위조한 거 맞지 않냐? 그거 왜 그랬더니 윤석열 총장이 화까지 냈어요, 그 당시에서. 왜 네. 나하고 연관도 없는데 그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논란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검찰이 이거 조사하면 돼요. 조사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면 되고 지금 수사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걸 국민들 앞에 명명백백하게 사실 그대로 밝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중요한 건 양쪽 다 본인의 유리한 이슈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총선판에서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총선 과정에서 유리한 이슈라고 하면 그게 뭐가 됐든 빨리빨리 끌어와서 사람들한테 여론을 이끌어 가야 돼요. 아니 지금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네. 10일 정도.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의 표심을 자극하거나 아니면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선이 있다면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모든 정당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이고 그것 때문에 이 조국 장관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 건이 결국은 이슈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네, 이런 가운데 교수님 현직 검찰 수사관이 이제 윤석열 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글을 썼다가 지웠다고 하는데 예. 검찰 내부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온 건 상당히 이례적인 것 같아요. 이례적이죠.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물론 2+라고 해서 그 안에서 나오는 내용이긴 하지만 총장 그런 이렇습니다. 총장님의 가족분이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조직과 총장을 사랑하는 일부 후배 검사를 위해서 물러나 달라 이런 얘기를 네, 했어요. 개인적 의견이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의견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검찰 조직 내에서는 특별히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오지 않았고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검찰 조직 내에도 검찰총장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아니면 사퇴에 대한 의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의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총선을 앞두고 이 정치권에 연일 소환되고 있는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윤석열 총장 관련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두 분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